미안. 찬영아, 옆에 교실로 와. 거기서 들려? 방황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됐어. 은진이도 이쪽으로 와요, 앉고. 제 자리는 어딘가요? 그냥 편한 자리에 앉아. 맨 앞에 앉아, 맨 앞에. 쌤 공유해요? 자, 은지 이제 들리니? 들린대. 백이현, 거기서 뭐하니? 빨리 들어와. 의자에서 앉아. 아이콘 이상해. 슈렉 같아. 윤지 하고 있는 거니? 아니야? 준비하고 있는 해요? 거지? 하면 되겠지? 됐어. 들려? 하면 되지. 쌤 해요? 네. 네. 저는 난기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낙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들려요? 설치를 하였고, 네. 불규칙한 공기의 분자들의 흐름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것이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뒤 난류는 불규칙한 공기 분자들의 흐름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저의 연구 동기 및 목적은 제가 원하는 진로인 항공승무원을 하게 된다면 안전에서 위험한 부분인 터뷸런스 현상, 즉 난기 저는 우선 검색을 통해 난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난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측류와 난류가 있습니다. 측류는 공기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이고 난류는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가 깊게 조사할 것은 난류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는 난류 관측 장비도 있고 관측탑에서도 알려줄 텐데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순항 중 보통 만나는 난류는 윈드시어로 발생하는 난류인데 윈드시어는 고도와 관계없이 풍향 또는 풍속이 급변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제트 기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트 기류는 고도에서 발생하는 편서풍으로 좁지만 매우 빠른 기류입니다. 이 제트 기류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투명합니다. 이러한 제트 기류로 생성되는 난류를 Clear Air Turbulence, 청축 난류라는 뜻으로 줄여서 CAT라고 부릅니다. 현재 비행기에 달려있는 관측 장비로는 CAT를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를 조우하면 조종사가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난류의 시기는 좌석 벨트 사인이 나가는 수준인 라이트, 기내식 서비스가 중지되는 정도인 하지만 비행기는 안전한 상태인 moderate, 비행기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지지만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severe, 이보다 더 심하게 흔들려서 지속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extreme입니다. 보통 주변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난기류 현상으로 물서하는 경우가 비행기는 안전한 상태인 moderate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처음에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 비행기의 꼬리 부분에 바람을 주어 규칙적인 공기의 흐름을 주어 관찰한 다음 양쪽에서 바람을 주어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연구 분석 결과는
비행기 모형의 흔들림 정도가 100이라고 친다면 규칙적인 흐름을 주었을 때는 20에서 30 정도로 흔들리지만 규칙적인 흐름을 주었을 때는 61에서 83 정도로 흔들림의 정도가 매우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결과는 난류는 바람의 영향, 즉 불규칙한 공기의 분자들의 흐름으로 인해 나타난다입니다. 검색하였을 때 알아보았던 측류와 난류에 대한 실험해봤을 때 난류는 불규칙한 공기 분자들의 흐름으로 인해 나타난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결론은 터뷸런스는 공기 분자가 불규칙적으로 흐를 때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발생할 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의 주제를 정할 때 저희 진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비행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하면서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함께 비행기를 탈 때 저는 구름 속에서만 터뷸런스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가끔 비행기를 탔을 때 구름 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석 벨트 사인이 함께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석 벨트를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비행기가 터뷸런스 현상이 크게 일어나서 비상착륙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탑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비행기는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승무원이 된다면 저처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승객분들께 연구를 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며 제가 원했던 승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한 비행이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며 제가 원하는 진로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흠잡을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세연이 열심히 지금 작업 중에 있네요. 윤지 거 제가 받은 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서 제출하면 안 했나요 아직? 그 제출 제출함 눌러주면 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함 눌러주시면 되고 그거 PDF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잘하셨어요. 더 손볼 거 없습니다. 자, 대신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학년 4반 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할 건 뭐냐면 그거는 시험 끝나고 해도 상관없어. 시험 끝나고 해도 상관없는데 연구의 개요를 지금 한글로 다 썼잖아. 연구의 개요를 다 한글로 썼는데 경례를 꺼졌지? 이렇게 얘네한테는 영어로 다 쓰라 그랬거든. 그냥 모든 거 싹 다 영어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영어 논문 쓰고 있고 여러분들 개요는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연구의 개요는 윤지는 그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빈이 할까요? 네네. 그럼 다빈이 여기 와서 할까요? 아, 거기서 할래요?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윤지 거 보겠습니다. 윤지. 난기류가 발생하는 원인, 요게 지금 제출한 거죠? 네. 연구의 개요를 나중에 영문으로만 한번 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백이현 언제 내 옆자리 와 있었어? 어? 백이현. 민지는 홀로 작업 중이구나. 백이현 저리가 냄새나. 오지마. 아 진짜 백이현. 우리랑 그런 거 아니야? 양배추. 네. 잘 들려요 이거? 네. 준비 중인 거죠? 라라라 이러면 못 나오는데. 뭐야?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난 통과할 수 있잖아. 뭐야? 단축키 이용하면 하면 아, 고스트 이거 기능. 막아놨거든? 근데 G 누르고 가. G 누르면 뭐든 통과할 수 있어. 벽만 빼고. 오! 고스트. 안 Yeah. 되는데요? 고스트.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만 통과할 수 있어. 가로막잖아. 여기 예쁘게 다 잘 앉아있네. 얼른 앉자, 조찬영. 대기현은 자리에 안 앉았으니까 성찰. 잘 뺏겼네. 네? 그래요? 그럼 다른 친구 먼저 할까요? 화장실. 누구 할까요? 민지 할래요? 그래요, 민지 발표하세요. 네. 갔다 와.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민지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셨구나. 그래. 배경 계속 따라다녀. 쌤이 절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앉을래. 진짜 왜 그래? 그만아. 자, 마이크 내가 켜볼게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민지양. 화면을 안 켜도 돼요. 네, 됐어요. 말해보세요. 이어폰 꽂았나요? 네. 네. 저는 AI 기기의 음성인식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개요는 최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다 보면 종종 인식을 못하거나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직접 사용하다 보니 음성인식 기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졌고 미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이 음성인식 기술을 조금 더 개선할 방안은 없을지 생각해보기 위해 AI의 음성인식 방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파수가 무엇인지, 음성인식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선행 연구를 진행한 뒤 햄스터 로봇과 코딩 프로그램 엔트리에 있는 미니게임을 만들어보고 주변 소음도에 따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정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 음성인식 기술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 동기 및 목적은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 AI 스피커가 어떤 방식으로 음성인식 기술을 실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 동기를 정했고, AI 스피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탐구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첫 번째로 음성 주파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음성 주파수란 사람이 내는 소리의 진동, 물리통신 등에서 사람의 음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파수 범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인식의 원리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인식하는 과정은 일종의 패턴 인식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발송하는 특정 단어의 신호를 패턴화하여 컴퓨터 메모리 안에 기억시킨 다음 새로운 음성이 입력되면 입력된 음성이 저장되어 있는 패턴들 중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지 판단해내면 음성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처럼 여러 가지 단어나 문법을 수많은 반복 훈련 과정을 통해 두뇌 속에 패턴화하는 학습 과정과 학습된 패턴을 새로 입력된 음성과 비교하여 입력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인식 과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음성 인식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음성 인식기 학습 단계에서는 10개의 명령어에 대한 음성 신호에서 특정 벡터를 추출하고 특정 벡터들을 이용하여 참조 패턴을 생성합니다. 각 명령어에 대한 참조 패턴은 표준 특정 벡터열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음성 인식기 사용 단계에서는 입력 오디오 신호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하여 학습 단계에서 저장해둔 참조 패턴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패턴을 최종적인 인식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 패턴을 얻는 과정은 음성이 있는 영역만을 찾아내는 끝점 검출과 검출된 영역의 음성 신호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선행 연구를 통해 음성 주파수에 따른 음성인식 방법과 데이터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로봇 햄스터와 코딩 프로그램 속 엔트리 로봇을 이용하여 직접 음성을 인식하여 움직이는 로봇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부의 오디오 감지 블록을 통해 마이크가 소리와 음성을 감지하여 명령값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음도에 따라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용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큰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보통의 생활소음이 있거나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여러 번 명령값을 입력해줘야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AI 기기의 소음 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해져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가전제품의 경우 작동을 하기 전에는 음성인식이 잘 이루어지지만 작동이 시작된 후 여러 소음들로 인해 컨트롤이 잘 안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의 경우 작동 중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자마다 이용하는 환경이 다르고 잡음이 꼈을 때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이크 개수를 늘려 음성인식의 정확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 패턴과 실제 사용자 목소리를 구분하는 기술, 방향성을 인식하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이크 개수를 많이 늘리면 음성인식 정도는 좋아지지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절충해 나가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음성지능 기술의 끝은 영화처럼 사람 같은 로봇이 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진짜 영화처럼 로봇이 사람 같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려면 사람의 언어를 다양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로 컨트롤하는 기술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언어에는 아직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기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성인식은 다양한 도메인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는데 날씨, 음악, 교육 등 주제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는 아직 음성인식 기술이 그 단계까지 가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음성인식 기술은
명확하게 명령어를 던져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간다면 스마트 스피커가 나올 때부터 요구되었던 기능인 능동대화 기술까지 상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제품의 현재 상태, 환경 정보, 서비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를 마친 뒤 소음도를 측정할 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낀 소음도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기가 어떤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음성인식 원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직접 많이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가 출시된 이후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능동 대화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대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더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난 이 활동을 통해서 뭐는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한 문장을 정리 한번 해주세요. 됐죠? 여기에서 초반부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앞에다가 나는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음성지능 기술의 끝은 영화처럼 사람 같은 로봇이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건 가설이었지. 그 가설을 확인해 본 내용을 넷째 줄에 보면 일상적인 대화로 컨트롤하는 기술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언어에는 애매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기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좋은 문장을 뭐 볼드치 하든지 해서 그걸 따로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 여기를 두고 따로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요. 그렇게 나머지 선택하면 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윤지랑 똑같이 연도의 개요를 영문으로 나중에 번역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글 파일로 된 거는 됐어? 오, 하는데? 짜잔. 네. 잠시만요. 일단 저희 연구 개요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중요한 일. 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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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들린대. 연도 좋아. 들리세요? 쌤 들리세요? 잘 들려요. 네.
연구 개요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발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여러 분야 중 물리는 비중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 부상 열차 실험을 하게 되었고, 이 실험은 분자의 자기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는 살짝 자율주행 자동차와 뭐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관련된 걸 하려고 했지만 저는 실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기 부상 열차가 추세여서 저는 이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아까 개요에 말했듯이 과학의 물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하게 됐고요. 조건은 마이너스 196도씨의 액체 질소가 필요하고 기본 자석과 조그만한 초전도체가 필요합니다. 연구 계획 및 방법은 자석을 먼저 일자로 쭉 깔아주고, 이게 너무 얇아서 안 되고 좀 두꺼운 넓적한 자석을 일렬로 깔고 액체 질소를 초전도체에 붓거나 아니면 초전도체를 액체 질소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도씨의 액체 질소를 초전도체에 붓거나 넣어서 어쨌든 네, 그렇게 입혀요. 그리고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 왜 이래. 액체 질소를 일자로 된 자석에도 조금 부어준 뒤에 초전도체를 올려서 결과를 확인하면 돼요. 제가 예상 결과는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뜨면서 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연구 동기와 목적은 아까 위 내용과 같이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데 자석을 이렇게 넓적하게 일자로 깔았어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액체 질소를 넣어서 자석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기에는 영상을 넣을 수가 없어서 영상을 캡처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뜬 거거든요. 이번 실험 결과는 초전도체는 뜨게 되고 조금만 쳐도 잘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 배경을 보면 반자기성은 자기장에 반발하는 물질들을 반자기성이라는 물질로 얘기합니다. 이는 오비탈에는 홀 존재가 없고 쌍존자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자기성은 자기장에 이끌리는 물질들을 상자기성이라는 물질로 얘기하며 이 물질 분자 오비탈은 한 개 이상의 홀 존재가 존재합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를 보면 결론은 초전도체 위에 작은 연구 자석을 놓으면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자석이 밀리는 힘을 받고 이 힘이 자석의 무게를 상쇄시켜서 자석은 공중에 떠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실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자석 까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도 다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자석을 깔면서 이 자석의 자기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됐는지 제가 생생하게 직접 느껴서 좀 새롭고 신기했던 것 같고, 초전도체를 올려뒀을 때 실제로 초전도체가 자석에 둥둥 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번 실험을 하면서 분자의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더욱 알고 싶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